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8월 4일날 광주 지방법원 제21 민사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 30몇 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은 출판, 판매, 배포할 수 없다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가장 쟁점이 많은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역사관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언론 자유의 핵심인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속에는 변명할 자유, 의심할 자유, 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냐. 사람은 꼭 진실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진실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진실을 이야기 안 하면 그것도 벌 받는 거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이 근원적 문제에 대한 쟁점을 품고 있는 이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정문에서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완벽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판결문이 어떤 사람의 신체, 자유, 때로는 생명까지, 재산까지 제한을 가하니까 100%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좀 오자가 있어도 괜찮지만 핵심적인, 그러나 이 결정문은 핵심적인 사안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결정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와 기총소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미 국가적 조사 5번을 통해서 다 드러낸 것이 발포 명령자는 없다. 발포 명령자는 없다. 발포 명령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처벌 안 받았겠습니까? 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이 거의 조금 반사적으로, 자위적으로 발포했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결론인데도 다시 누군가 발포 명령이 있을 것이다 찾아내라는 뜻의 이야기를,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7년이 지나서 또 이야기를 한 것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기총소사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또 기총소사를 가려내라? 그 참 무리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바로 이 기총소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정문에. 전일 빌딩 총탄 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에는 전일 빌딩 건물 외벽에서 구경 5.56mm 또는 0.3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함. 전일 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 방송 내부의 기둥, 천정,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 헬리콥터가 공중에 정지해 있는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됨
이라는 감정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전일빌딩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국군의 주요 거점 중의 하나였고, 전일빌딩이 최초 신축된 1965년 이래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제외하면은 위 건물에 위와 같은 다수의 탄흔이 발견될 만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점, 전일빌딩 외벽과 10층 내부에 남아있는 탄흔들은 오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생 원인을 다시 설명할 과학적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 사이에 무장 헬기가 광주 지역 인근에 존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군 지휘관들 중 일부가 헬기를 이용한 사격을 지시한 적이 있었다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들의 진술 및 헬기 사격을 실제 목격하였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 헬기 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과 그 명령의 내용, 헬기 사격 당시 사용된 총기의 상세한 종류와 사격 방법 및 그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5.18 민주화 운동 기간 그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헬기를 통한 상공에서의 사격은 헬기를 이용한 공격의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개양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 지상에서만 수행되는 작전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군인들은 자유권 발동의 창문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전개하였다는 채무자 전두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로 헬기 사격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말하자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이 있으려면은 첫째, 무장 헬기가 무기를 싣고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총을 맞고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전일빌딩 총탄 흔적을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이게 헬리콥터가 정지된 상태에서 쏜 것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무장 헬기가 광주 지역 인근에 있었다. 실제 목격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 이 다 추정을 서로 연결을 딱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게 사실이다. 확정적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데, 저도 사실 확인을 하는 직업으로 47년 동안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추정과 추정을 합쳐서 확정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그 수학적 공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을 많이 더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추정을 100개를 모아도 그건 추정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 팩트 하나가 100개의 추정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판사께서, 3명의 판사께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부분을. 5.18 민주화 당시 헬기 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 헬기 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과 그 명령의 내용, 헬기 사격 당시 사용된 총기의 상세한 종류와 사격 방법 및 그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 확정할 수 없으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적어도 5.18 민주화 운동 기간 그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쉽게 말하면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즉 헬기 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가 나타나야 되고, 헬기 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총기가 특정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특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1995년에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게 95년에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한 조사고, 그 뒤에 여러분 재조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확정적인 조사입니다. 또 상식으로 생각해,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김영삼 정부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때는 뭘 했습니까? 그거 왜 못 밝혀냈습니까? 정권을 잡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뭘 했습니까? 왜 못 밝혀냈습니까? 그때 기총소사를 한 지휘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까? 군대가. 다 기록이 있고, 군대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기관은 거짓말 잘합니다만, 군대는 참 거짓말하기가 힘든 게 지휘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기총소사 하라고 명령하고 그 사람이 헬리콥터를 몰고 가서 쏘고 몰래 돌아오고 은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휘계통이 있고 조직이 움직이는데 10년 동안 못 밝혀낸 것을 느닷없이 판사 3분이 앉아가지고 기총소사 이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기총소사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과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양심 가지면 안 된다. 이건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하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95년에 검찰, 국방부 합동조사에서 이미 헬기 기총소사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무장 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누구 등이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 자료상으로는 5월 21일 이군사령부가 전교사의 수송용 헬기인 UH-1H 열대 무장 헬기 AH-1J 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 시위를 했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모 씨는 5월 21일 14시경 헬기 사격으로 15살에서 16세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적십자 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병원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 비오 신부가 5월 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정모 씨는 5월 21일 14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신모 씨에 대한 금시, 시신 그만한 겁니다. 금시 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 총상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정언도 있다.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 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 방지 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병원에 왔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 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금시 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AH-1J 헬기의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mm 발칸포, 그리고 500MD 헬기의 장착 무기인 2.75인치 로켓, 7.62mm 6열 기관총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기총사격은 사실 무근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이 책에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지법 민사 재판관 3명은 자기들이 별도로 조사도 하지 않고 별도로 뭐 어디에 수사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지도 않고 이 5.18 단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서도 확정은 없으나 확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안 됩니다. 이게. 헬기 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 헬기 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과 그 명령의 내용, 헬기 사격 당시 사용된 총기의 상세한 종류와 사격 방법 및 그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기간 그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정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문장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사실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는 없지만 사실이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써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권리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기총 소사는 없었다. 광주에서 기총 소사는 없었다 하는 주장을 할 권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썼다가는 출판도 못하고 이미 출판된 책에서 지우지 않고 출판하면은 1회당 5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 결정문이 계속 이게 확정적으로 되면, 확정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는 이야기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광주 사태에 관한 한 법리나 사실, 논리,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그럼 광주 사태는 블랙홀입니까? 성역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광주 사태 관계자, 그것은 피해자, 가해자 다 포함해, 그리고 광주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것은 손해가 되는 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 책에서 자기의 주장을 다소 거친 표현으로 또는 다소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잘 쓰든 못 쓰든 그것은 역사적 자료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회고록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거기에 변명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들어가도 좋아요. 안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3권의 회고록을 써서 우리 역사에 바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고 후대의 몫일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확하냐 못하냐 하는 걸 밑줄 쳐서 따지는 것은, 제가 읽어보아도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변명이구나 하는 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할 권리 자체를 말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실만 말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이 진실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다 천국에 가든지 다 하나님이 돼야지. 인간은 변명도 할 수 있고 억지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 그 인간의 권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너그럽고 균형 감각이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나는 광주 사태 작전에 개입한 적이 없다. 광주 사태에서는 발포 명령이 없었다. 기총소사가 없었다. 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면은, 그 주장을 하면은 책도 못 팔게 하고 못 찍게 하고 벌금을 1회당 500만원씩 물게 하는 나라라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사법부가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